변동성 파악을 위한 모멘텀 체크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초 강의가 세 가지 있었죠? 옵션의 본질, 수급론 기초, 그다음에 시장 조성론. 수급론 기초에서 제가 그 고점과 저점이 가지는 수급상의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저점과 고점에서의 시장 반응을 민감하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저점과 고점은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들입니다. 현재 고점에 있다고 하면은 그게 고점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지. 그래서 즉 전부 이 저점 고점이라는 얘기는 전저점, 전고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저점과 전고점은 맥점입니다. 시장 반응이. 그러면 저점과 고점은 가격이 형성되다가 서로 참여자 간의 의견이 엇갈린 자리가 저점과 고점이라는 얘기예요. 시장 반응을 민감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이런 맥점이 돌파되는지, 붕괴되는지, 저항을 해내는지, 지지를 해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극외가 양압, 옵션 변동성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극외가 양압과 또 일외가 양압, 그리고 스트랭글 값이 기준가 양압이죠. 스트랭글 값을 비교해서 변동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강의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그동안 공부해 오셨던 게 있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복습 차원에서. 자, 극외가 양압이 팽팽하게 강합니다. 극외가 양압이 장에 시작하자마자 시초 흐름에 극외가 양압 뭡니까? 제가 소위 말하는 싸구려 옵션들이 아주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싸구려 옵션이 강하다? 둘 다 강한지, 콜이 강한지, 풋이 강한지. 대개의 경우에 싸구려가 강하다는 극외가 양압이 강하다 이런 얘기는요. 위로 막 시장이 올라가는데 풋이 안 좋습니다. 콜도 강하고. 간마장의 가능성을 열어야 됩니다. 극외가 양압이 일단 강하면. 극외가 양압이 강하면 간마장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 간마장 가능성을 연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전폭이 한 행사가 이상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한 행사가 이상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크게 모멘텀을 크게 가져간다. 근데 극외가 양압은 밋밋한데 일외가 양압은 제법 강하고 스트랭글 값도 강하다. 이거는 일시적인 배가 변동성 확대 흐름은 주어지지만 고점이나 저점권에 전저점, 전고점에 어떤 그런 맥점들에 부딪혔을 때는 저항이나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또 저항이나 지지를 받을 그 자리들을 붕괴시키고 돌파하면서 그 자리에서 호구를 만들고 그 호구들을 순절시키고 돌림을 주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배가장 형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죠. 이런 경우는 그런 흐름 속에서 배가 매수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참고 기다렸다가 패배자들이 손절하는 그 순간을 노려서 배가 매도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네, 항상 배가 매도는 역거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감마가 터지게 되면 배가 매도자는 다칠 수 있다. 결국 시장에서는 100점 돌파와 100점 붕괴를 노리면서 가능하면 배가 매수 쪽에서 변동성 거래를 하는 쪽으로 자신의 그 거래 능력을 키워가는 게 발전성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양매도를 잘하는 분들은요, 양매수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매수를 잘하는 분들은요, 양매도도 잘합니다. 양매도도 잘. 그리고 양매도를 못하는 분이 양매수를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물 미결의 증가 수준을 점검하라. 선물 미결이요, 증가한다는 얘기는 신규 자금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 규모가 크다. 규모가 큰데 그런 경우에는요, 변폭이 크게 나옵니다. 변폭이 크게 나와요. 그리고 그
미결이 증가하는 그런 순간에 진행되는 방향, 그 방향이 그 신규로 들어온 자금 중에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끌고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선물 미결 증가 수준이 큰지 작은지, 컸을 때는 그 선물 미결의 증가가 크게 일어나는 그 순간에 진행되는 그 시장의 일중 흐름 방향이 어떤지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선물 미결 증가 수준 점검 부분은 변동성 파악을 위해서 또 체크해야 될 비가격적 요소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물 미결 증가 수준을 점검해야 되고요. 예, 이 네 번째 부분을 조금 혼돈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요즘 복습 차원에서 오늘 그냥 확실하게 파악을 해 두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네 번째. 옵션 미결제 수량의 변화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옵션 미결제 수량의 변화를 체크함에 있어서는 이 옵션이 행사가가 외가격이냐 내가격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자, 내가격 옵션 종목이 미결이 급증하는지 아니면 외가격 옵션 종목의 미결이 급증하는지 혹은 외가격 옵션 종목의 미결이 급감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이거를 잘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결제 수량의 급격한 변화 종목이 어디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서 콜옵션 미결과 풋옵션을 상대 비교해가면서 변화를 시장의 이후 후속 흐름을 체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 후속 흐름의 연관성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줍니다. 이 사돈 하나만 파고들어도 시장에서 거래 성공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진입 자리들을 잘 잡아낼 수 있는 게 옵션 미결제 수량 관찰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특히 4주짜리 옵션 월물 경우에 3주차부터는 이 옵션 미결제 수량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만기날은요. 만기날은 이 옵션 미결제 수량만 보고 거래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옵션 미결제 수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옵션 미결제 수량을 그 변화의 의미는요. 이 옵션의 본질에서 제가 강조했었던 옵션의 개념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런 옵션의 그 본질적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그 이해를 토대로 공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그 먼저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콜옵션이 뭡니까? 부른다 그런 거죠. 부른다. 자산 보유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만족하는 기대 가격을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자, 콜옵션의 자 우선 콜옵션의 그 외가가 미결이 급증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외가격 옵션 종목의 미결 급증이죠. 콜옵션의 외가가 만약에 급증을 해요. 이 경우는 변동성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외가격 옵션 종목의 미결이 급증한다는 거는 싸구려 옵션 종목들을 두들겨 팬다는 얘기예요. 싸구려 옵션 종목을. 미결이 급증한다. 자, 자산가 보유자들 또 시장 조성자들이 바깥에 싸구려 옵션들을 두들겨 팬다는 거는 그쪽 행사가들로 시장이 막 그 접근을 해서 그 외가격들이 내가격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외가격 옵션 종목의 미결이 급증한다는 것은. 콜을 부르고 풋을 짚는다는 거예요. 외가격 옵션 종목의 미결이 급증한다는 것은. 즉, 시장 조성자가 옵션 발행을 마구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외가격 옵션의 콜도 급증하고 풋도 급증한다. 그냥 양매도 때리는 장입니다. 그런 장은. 커버드 콜, 커버드 풋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레이쇼 플레이. 가장 많이 챙길 수 있는 양매도가 장땡입니다. 그런 시장은. 외가격 옵션은 콜풋이 미결들이 다 늘어난다. 콜풋이 다 죽습니다. 변동성 축소장입니다. 근데 이제 외가격 옵션 종목의 미결이 급감한다? 동시에 급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외가격 옵션 종목에. 콜옵션의 미결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한 6만 계약 정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2만 개가 줄어들었다. 이거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근데 0.01짜리가 0.03짜리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0.35, 0.40은 늘었다. 그거는 외가격 옵션 종목의 미결이 급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0.03짜리가 미결이 갑자기 줄고 뭐 0.4, 0.5짜리 외가들은
미결이 늘었다. 그건 미결 급감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이철 처리한 거예요. 그냥 그거에 불과한 거고, 미결이 급감할 때 외가격 옵션 종목에 미결이 급감한다. 0.04짜리가 늘어나는데 뭐 0.4짜리도 늘고 뭐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외가격 옵션 종목의 미결이 줄여야지 미결이 급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0.03짜리 옵션은 미결이 급감하는데 0.4, 1.0 이런 부분들은 미결이 급증한다, 증가한다. 그런 건 미결 급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옵션 종목의 미결이 급감하는 현상은요, 시장 조성론 마지막 시간에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던 마켓 액티베이션, 시장 활성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즉, 시장 조성자들이 발행했던 옵션들을 전부 환수하는 겁니다. 환매수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급감하는 종목으로 강렬하게 모멘텀이 터집니다. 대가장, 감마장을 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자, 근데 내가격 옵션의 변화가 나올 때는 이거는 변동성 측면보다는 방향 쪽에서 봐야 됩니다. 내가격 옵션 중 예를 들면 지금 지수가 260입니다. 250이라고 할까요? 유사한 자리. 현재 지수가 250이에요. 근데 240풋은 외가죠. 240풋의 미결이 늘어난다는 거는 풋 변동성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지 상방으로 간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250짜리인데 255라는 내가격 옵션의 미결이 갑자기 급증을 합니다. 내가격 옵션이 급증을 해요. 이 경우는 풋을 짚는데 외가의 풋을 짚은 게 아니라 그 내가의 풋을 짚었죠. 이거는 방향 관점에서 상방의 방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상방으로 튑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변동성이 터지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격 옵션 종목의 미결이 급증하는 순간에. 그때는 풋에 250짜리에서 막 상승하는데 255풋이 막 두들겨 맞아요. 255풋이 미결이 급증을 하면서. 그러면 그 급증하는 풋 내가격이 감소하면서 상방 흐름이 상당히 나옵니다. 이럴 때는 선물 매수가 순서예요. 우선 선물 매수가 답이에요. 콜 매수가 수익에서 어느 정도 소외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콜 쪽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푼 내가격의 옵션의 미결이 급증하면서 콜 외가격 옵션의 미결이 급감한다. 이건 변동성이 탁 터지면서 상방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지만, 내가격 옵션인 풋의 미결이 늘어나는데 외가격 풋이 뭐 크게 이렇게 두드러지는 변화는 없다. 외가격 콜은. 그러면 이거는 상방 흐름의 진행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상방 변동성이 터지는 것까지 추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다. 같이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강의 돌려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내가격 옵션 종목의 미결 급감은 통상적 현상이 아니다 라고 해놨거든요. 내가격 옵션의 미결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면은 통정거래입니다. 통정거래. 최근 며칠 전에 통정거래가 한번 있었는데요. 외인과 개인의 통정거래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나올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외가격으로 숨어서 했었던 거래를 내가격으로 교체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격으로 통정거래가 나올 때 예를 들면은 이력가 스트랭글하고요. 내가 스트랭글하고 결국 같습니다. 모든 구조가. 그러면 예를 들면 외인이 이력가 스트랭글을 그 개인 계좌 위장 계좌로 이력가 1렉과 2렉과 매도 스트랭글을 많이 때려놨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서로 주고받을 때 그 외가 쪽으로 주고받을 수가 없거든요. 개인들의 일반 개미성 개인들의 거래가 하고 일어나는 부분이 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1렉 가격, 2렉 가격으로 서로 옵션 거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계좌 간에. 그렇게 되면 동일한 어떤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거래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시장 조성자들이 그런 비용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통정거래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정거래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외인의 주체별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그 해석 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격 옵션 종목의
미결 급감은 그런 경우 아니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통상적 현상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통정거래가 있을 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내각의 옵션 종목에 미결이 만약 급감하는 현상이 나오면 시장의 이상현상이니까 거래를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어떤 수급에 어떤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변화가 한번 있고 난 다음에 그저께였죠? 목요일 날 그런 통정거래가 있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변동성이 조금 들쭉거리면서 좀 확대가 됐거든요. 근데 뭐 해외 변수로 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수급에서도 사전에 어떤 그런 징조를 좀 보여줬다. 이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향성을 파악하는 방법, 변동성 파악을 해서 모멘텀을 체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들은 저하고 그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거래를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제 그런 자리들에서 체크하고 연습하고 몸에 익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개념이나 이런 이론적 부분들 오늘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